추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성균관이 발표한 전 부칠 필요 없는 차례상이 화제가 되면서 음식 준비를 간소한 집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올 추석에는 또 어떤 제안을 해주실까요? 모셔보겠습니다. 최영갑 성균관 의대 정립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균관의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난해 차례상 표준안 발표해 주신 이후에 실제로 여기가 보니까 음식 가짓수를 줄이게 해줬다는 이런 이 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을 올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에 마음의 부담까지 덜었다는 그 의견들도 있었는데 달라진 분위기 좀 실감하십니까? 네, 다행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즐겁고 네. 한편으로는 이 명절 차례나 이런 문화가 잘 좀 계승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을 보면 과일 속종에 그러니까 밤 그리고 삼색나물, 산적, 김치, 송편, 술 이렇게 9가지 음식만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보면 이게 기존 차례상에 비하면 좀 너무 음식이 줄어들어서 가짓수가 줄어들어서 좀 횡한 게 아닌가 느낌 들기도 하는데요. 차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례나 제례 같은 경우는 음식 가짓수나 종류, 절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 마음과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 정성이 없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조상님도 아마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조상을 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 가짓수에 있지 않다라고 하긴 하셨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그냥 저희가 흔하게 먹었던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져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좀 사실 한두 개만 집어도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 네. 올라서 한두 개만 집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만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요즘 가격이 조금 내려간 이제 청포도 같은 샤인머스켓이나 멜론으로 대신해야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체품을 올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이제 차례에는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올리도록 그렇게 예. 돼 있는데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고 그 중에서 특히 과일 값이 비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운 형편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과일은 어떤 걸 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종류에 상관없이. 네네. 그리고 그렇군요. 만약에 정 힘들면 한 접시에 여러 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올려도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것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보통 사과나 배 하시던 분들 지금 위원장 말씀처럼 다른 그 제철 과일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국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는 싸졌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씩 이거 다 사려다 보니까 굉장히 돈도 아깝고 또 시간도 아깝고 많이 든다는 느낌 분들은 이제 차례상 세트 같은 거를 사서 쓰기도 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수고로움은 좀 덜 수 있긴 합니다만 정성도 그렇고 또 이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어른들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차리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저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형편에 지내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묘 때 올린 음식도 그렇고 이걸 이제 가름한다거나 차례를 아예 건너뛰는 집도 있는데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의 화합도 그렇고요. 명절의 의미를 살린다는 명분 때문에 외식을 하기도 하고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이런 형태로 그냥 그 휴일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조만간에 이런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저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런 명절 문화에 가족과 함께 화목한 모습을 갖는다면 그게 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10명 중 6명이 올 추석 차례를 올리지 않겠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뭐 예전부터 해왔던 풍습을 생각한다면 조상님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실 거고 또 하지만 뭐 체력에 붙여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차례를 여러 여건들 때문에 아예 드리지 못한다, 안 지낼 수 있다, 안 지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예,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근데 실제 연로한 시골에 계신 노 부모님께서 네. 차례를 준비한다는 건 참 무리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가족끼리 모여서 조상 얘기를 하고 추억을 기리고 이런 모습이 진짜 본래 명절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정 힘들다면 뭐 음식 안 해도 되니까 뭐 과일이나 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술, 송편 뭐 이 정도만 해놓고 차례를 모시거나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여건에 따라서 네, 그럴 수도 그렇군요. 있다. 가족의 화합만 있다면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문화재청이 위원장님 추석을 포함한 5개 대표 명절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는데요. 특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조상 숭배 의례뿐 아니라 줄다리기도 그렇고 관광순례도 그렇고 민속놀이 풍속이 있다는 점 크게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도 그렇고 관습에 좀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어떤 명절 풍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는 그걸 보존해야 될 또 책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차례나 제례 이런 문화들도 많은 분들이 좀 지키지 않는 그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무형문화재 형태로 보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 추석에는 어떤 제안을 주실까 제가 늘 궁금했는데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파묘는 불효가 아니다라는 제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흩어진 조상님 무덤을 좀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파묘라면 그것이 어떤 달라진 시대에 있어서 효의 실천 방법이다라고 해주실 말씀인 건데 파묘가 어떤 뭐 불효라는 생각도 어떤 관혼상제 입혀왔을 때 잘못된 인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파묘가 불효라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님들 모시기 위해서 멀리 흩어진 이 조상님들 묘를 찾아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예 한 번도 가지 않을 바에야 한 곳에 모셔서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된다면 후손들도 자주 찾아뵙고 조상을 만나고 화목한 분위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갑 성균관 의례정립위원장과 함께 달라진 차례상 풍속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